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찬 악수, 자신감 넘치는 안부 인사가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적극적인 피드백을 보낸다. 이 책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말하기 능력에 대해 총 8가지 상황으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리드 출판, 저자는 리오난, 옮긴 이는 박나영님입니다. 현재 이 책은 자기계발서 분야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읽기만 해도 실생활에서 유용한 말하기 기술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넘길 때마다 내가 사용했던 말투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사용해야 할 말투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말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 되도록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말하기가 달라지면 사회생활의 어려움 따위는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제1장 교재편. 끌리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좋은 말이 추위를 녹인다. 좋은 말 한마디는 엄동설한에도 사람을 따스하게 하고, 나쁜 말은 삼복더위에도 사람을 춥게 만든다. 이 말은 언어가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저속하고 강한 말은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인간관계를 냉각시키지만, 부드러운 어조는 봄바람처럼 마음을 흔들어 조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돕는다는 의미이다. 좋은 언어는 마음의 통로가 되어 굳게 닫힌 마음을 연다. 좋은 말의 사회적 역할은 이외에도 무궁무진하다. 좋은 말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게 한다. 신뢰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너의 능력을 믿는다. 최선을 다하는 내가 멋져 보여. 내 성실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이런 말은 사랑과 신뢰를 얻으려는 상대의 욕구를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충족시킨다. 상대에게 신뢰를 전하면 그는 강력한 에너지를 받아 활력을 충전한다. 말 한마디로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추운 밤을 견딜 따뜻함을 얻는다. 낙심한 사람은 희망을 다시 보게 된다. 당신이 먼저 신뢰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주변에서도 당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좋은 말은 모순을 해결하는 약이다. 다른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 소탈하게 괜찮아 라고 답하자. 당신의 관용과 관대함이 돋보이는 기회가 된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바다보다 넓은 것은 하늘이고 하늘보다 넓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관용적인 말 한마디가 오해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소화기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상대가 관용을 베푼다면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예의를 갖춰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 좋은 말의 출발점은 성실이다. 좋은 말 한마디는 따뜻한 온기까지 전한다. 진실한 말을 상대가 고맙게 받는 이유는 그 말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돌봐주고
친구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은 옳지 않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는 감사는 예의이자 서로 간의 사랑과 우정을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어. 괜찮아. 고마워. 진짜 잘했어.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평범하다. 그렇기에 쉽게 간과된다.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상대에게 힘을 주는 의미에서 그 간단하고 아름다운 말을 자주 건네보자. 상대에 대한 존중, 이해, 격려, 배려, 감사를 담아 수시로 표현하는 것이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상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운다. 더불어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영리한 방법으로 거절하자. 인간관계는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렵다. 특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 거절하고 거절당하는 일은 서로를 난처하게 만들고 오해와 갈등의 축이 되곤 한다. 그래서 거절은 난이도가 높은 소통 방식이다.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 쉽다. 거절당한 입장에서는 서운함과 불쾌감을 느껴 관계를 단절하기도 한다. 거절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는 코너에 몰린 쥐꼴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준 뒤 후회를 껴안기도 한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교묘하면서도 영리한 말하기 기술인 완곡한 거절법을 사용해보자. 상대의 이해를 구하면서 실망과 불쾌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어렵게 거절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상대도 이 거절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도록 만든다. 다음 몇 가지 방법을 기억하자. 상대의 부탁 이유를 거절 사유로 전환한다.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신데 이번에는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상대는 당신의 경험과 능력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면 완곡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물론 도와드리고 싶죠. 제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일종의 속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필요하시다면 이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 대답으로 당신은 부탁한 상대를 배려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대안까지 제시해 줌으로써 해결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상대는 오히려 고마움을 느낀다. 다음 기회를 약속하며 거절을 표한다.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가고 싶지 않을 때면 참 난감하다. 솔직하게 가기 싫다고 말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한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일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할게요. 먼저 상대의 초대에 감사를 전하고 연애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감을 표명하자. 당신이 말한 다음은 아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완벽한 거절이 된다. 시간이 없어서 참석 못합니다. 라는 직설적인 표현보다 완화되어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상대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듣자마자 자신을 배려한 완곡한 거절이라는 것을 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준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때론 악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거절할 때는 완곡하게 진심을 충분히 나타내야 한다.
당신이 그의 심정에 공감하지만 항거할 수 없는 원인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함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한 공항의 매표원이 표를 예약하지 못한 여행객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예로 보자. 고객님께서 지금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표가 매진되어 다른 방법이 없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시면 그때는 이보다 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고객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해 성심껏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포명된다. 더불어 불만을 제기했던 상대의 기분까지 풀어준다. 동문서답도 통한다. 유명한 축구선수 베일리에게 기자들이 언제 넣은 골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물었다. 베일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다음 골이요. 이 대답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정말 교묘하고 멋진 답변이다. 동문서답인 듯 보이지만 베일리의 원대한 꿈과 목표를 보여주었다. 우리도 간혹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는다. 고지고대로 대답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면 다소 엉뚱한 대답으로 회피하자. 아니면 아주 과장해서 대답하거나 완전히 축소해서 대답해도 된다. 상대가 그 대답에 어리둥절하면 질문의 핵심을 몰라서 한 대답이 아니라는 의미로 먼저 웃어주자. 그러면 상대는 자신이 신뢰를 범했다고 느낀다.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해군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가 카리브해에 있는 섬을 잠수함 기지 건설 계획을 그에게 물었다. 이 계획은 군사 기밀이었으므로 루스벨트는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따지고 들게 분명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선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루스벨트는 긴장하는 척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비밀 지킬 수 있어? 친구는 기지 계획을 들을 수 있다는 희망에 큰 소리로 답했다. 물론이지. 이에 루스벨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루스벨트는 친구의 불합리한 요구를 교묘하게 거절하면서 친구의 체면을 지켰다. 그의 대답은 이미 너도 비밀을 지킬 수 있는데 왜 나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이 공정한가? 라는 의미를 시사했다. 친구는 그의 뜻을 깨닫고 인정했다. 거절에도 그처럼 재치와 위트가 필요하다. 제2장 대화편. 말하는 기술을 익히면 대화가 즐겁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에 스민다.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칭찬은 한 사람의 잠재력과 지혜를 자극하여 그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좌절을 겪고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칭찬은 어둠의 빛처럼 희망이 된다. 그의 생활을 바꿔줄 수도 있다. 한마디의 칭찬으로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칭찬하는 법을 배우자. 칭찬은 제때해야 한다. 상대가 좋은 일을 했거나 능력이 성장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상대가 최대의 성취감을 느끼도록 의욕을 북돋우면 그는 다음 단계로 도약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제때 칭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존경과 치하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하는 칭찬은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더 큰 성장을 추진하며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 칭찬이 꼭 거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차관점을 찾아 칭찬해주면 마음에 깊이 파고든다. 친구 집에 손님으로 가면 그 집 요리 솜씨가 뛰어나다고 칭찬할 수 있다. 그러면 친구는 노동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준비하는 동안 느낀 피로가 사라진다. 덩달아 당신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진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의 칭찬에서 비롯된다. 칭찬에 성의를 담아 현실적으로 표현하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격려의 효과를 발휘하는 효과를 낸다. 허위적이고 과장된 칭찬은 아부이다. 이러한 칭찬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거부감을 부른다. 칭찬하는 것도 적당해야 한다. 칭찬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칭찬은 사람을 자만에 빠지게 만든다. 적당한 칭찬을 하려면 상대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부족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약간의 허점이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뒤이어 격려해주면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 상대가 어떤 일을 완성했을 때 그저 대단하다고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알아주는 것이 더 낫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가 어려움을 극복해서 완성한 사실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칭찬이다. 성과만 보고 칭찬하는 것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힘든 과정을 이겨낸 상황을 부각해준다면 상대는 당신에게 감동받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칭찬하자. 상대 앞에서 칭찬하는 것과 뒤에서 칭찬하는 것은 다른 느낌을 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면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기에 평범한 말 한마디가 더욱 진실하게 느껴진다. 만약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받은 사실을 상대가 알게 된다면 더욱 감동한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칭찬보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하는 칭찬의 위력이 더 세다. 칭찬은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람에게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우정과 사랑, 대인관계의 욕구이다.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다른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칭찬이 이런 심리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칭찬은 빛과 같아서 사람을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상대를 볼 때 질책할 문제를 찾지 말고 칭찬할 이유를 찾자. 당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말을 재치 있게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경청에 능한 사람이 신뢰와 호감을 얻는다. 말 잘하는 사람은 재능을 남김없이 드러내며 자신을 과시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느라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경청은 이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한다. 그뿐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모습으로 겸손하고 진중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경청하면
미성숙한 논평도 줄이게 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북부군이 공경에 빠지면서 링컨은 압박을 받았다. 링컨은 친구 한 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후 친구의 말에 따르면 당시 링컨은 혼자서 쉬지도 않고 계속 말을 했으며 덕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보였다고 했다. 당시 공경에 처했던 링컨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자기 하소연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청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잘 듣는 것으로 상대의 호감을 산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생각을 정리하게 돕는다. 상대의 말은 조용히 경청해주는 것은 존중과 동정심을 표하는 행위이며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한다. 그러므로 대화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질문을 하고 상대의 성과를 소재로 이끌어야 한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선보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경청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청하며 수시로 질문을 던져 상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참여한다.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도 자주 보여야 한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견에 동의한다고 간단한 표시를 해주자.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에 집중하고 매우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눈맞춤을 해주면 상대는 감동한다. 대화의 소재나 주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상대가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게 하려면 먼저 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화에 임하자. 정아는 회사의 인사팀 담당 책임자이다. 그녀는 영업부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매니저가 회사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회사는 영업부를 매우 중시해왔다. 매니저 양성을 위해 많은 투자와 복지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매니저는 회사를 떠나려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의 불만을 자제하며 매니저와 대화를 시도했다. 침착하고 친근하게 회사의 바람과 회사에 남게 되었을 때 이득을 정리해 주었다. 그럼에도 매니저는 업무와 관련된 불만을 토했다. 정화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뒤 그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해 주었다. 그녀의 진정 어린 걱정을 한 매니저는 천천히 마음을 열어 가족 문제를 이야기했다. 매니저는 회사를 떠나겠다는 생각이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인정하며 이성적이지 못했던 행동을 사과했다. 진심으로 감사의 뜻도 표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은 정화가 매니저의 신뢰를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3장 감정편. 감미로운 말이 사랑을 키운다. 잔소리에 단단한 사랑도 깨진다.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불행히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게 된다. 그러면 좋았던 때의 너그러움은 사라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지적이 시작된다.
물건을 쓰면 제자리에 둬야지. 술 좀 적게 마셔. 몇 번이나 말했잖아. 왜 또 그렇게 많은 화장품을 사? 이건 정말 낭비야. 그냥 웃어 넘길 일에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한다. 그로 인해 상대는 골치가 아프다.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떠나 이렇게 잔소리 듣는 상황이 싫고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어쩌면 잔소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상대는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점점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사랑은 소멸된다. 연애든 결혼이든 잔소리가 큰 걸림돌이다.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은 사소한 잠소리로 금이 가고 결국에는 깨진다. 지속적인 사랑을 갈망한다면 잔소리를 멈추고 상대에게 여지를 남겨야 한다. 잔소리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보자. 소통으로 잔소리를 대체하자. 사사건건 잔소리하기 싫으면 상대와 자주 소통하라. 예를 들어 불만이 쌓이는 가사노동과 같은 일은 나눠서 하자고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은 그때그때 말하고 조심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때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이 왜 문제야? 라고 따지고 든다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당장은 좋아서 대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싸움으로 번진다. 상대의 요구를 신중하게 들어주고 이해해주자. 잔소리한 부분에서 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잔소리에 애정을 담아라. 잔소리는 미묘해서 말 몇 마디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로 영영 좁히지 못할 거리감만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잔소리의 목적성을 드러내며 조목조목 지적하는 경우 미사 여구를 동원하여 말하지만 형식적인 경우 상대방의 상황이나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기준에만 맞추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애정이 담긴 잔소리라야 상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았지만 관심과 사랑으로 해주는 잔소리는 상대를 변화시킨다. 자신을 위해 해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도와달라는 요청도 서슴지 않고 나서서 도와준다. 그로 인해 관계까지 좋아진다. 찬사를 사랑의 접착제로 이용하자. 자신이 하는 말을 살펴보자. 혹시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진 않았는지, 격려보다 요구가 더 많진 않았는지,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느라 늘 엄격하고 비난하는 말을 일삼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자. 사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상대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유쾌한 느낌을 전달받아야 한다. 그래야 서로 기분도 즐겁고 평화로워진다. 30년 결혼생활 동안 늘 행복했던 어느 부부는 서로 인정해주고 찬미해주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증언했다. 개인의 가치 실현은 자신의 인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사람이다. 배우자의 인정과 찬사는 자신의 자아 실현에 힘을 실어주고 생활과 일에 대한 자신감도 증가시켜준다. 반대로 결혼 생활 중 비난과 폄하가 많다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간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되어 뜨겁게 사랑할 때랑 다르고 매력도 시간 따라 사라진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사실 당신에게 부족한 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다. 더 너그러운 태도로 상대를 보면 매력이 보인다.
상대가 사업에서 거둔 작은 성과, 가족을 위한 헌신, 일상 속의 작은 지혜는 모두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만약 몇십 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과 칭찬을 지속한다면 가정생활에 생기와 활력이 끊임없이 샘솟을 것이다. 우국장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다. 사업이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전부 아내가 맡고 있다. 아내는 집안일도 깔끔하게 하고 아이들도 총명하고 건강하게 키웠다. 우국장은 입버릇처럼 아내를 칭찬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아내예요. 우리 집은 다 그녀 덕분에 평안하지요. 아내의 배려로 우국장은 일에 몰두해 국장직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료들이 우국장을 위해 마련한 승진 축하회에서도 아내를 인정했다. 나의 아내한테 제일 감사하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예전의 동료가 우국장을 방문했다. 마침 우국장이 외출 중이어서 비서가 손님을 대접했다.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비서는 우국장의 아내를 칭찬했다. 예전 동료가 이에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닌데, 그분 아내는 집안일을 잘하지 못해요. 반대로 우국장은 대단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회사와 집안일을 모두 하는 모범 남편이었죠. 그 뒤로 우연한 기회에 우국장의 아내가 스스로 이 궁금증에 답을 했다. 사실 우국장의 아내는 집안일을 잘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우국장은 늘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를 칭찬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우국장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격려했다. 그녀는 아직도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지만 나름 성의껏 하고 있고 남편이 인정하고 있으니 만족한다고 했다. 우국장은 인정하는 말로 아내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키워주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인정과 칭찬을 끝없이 해주자. 그것이 하얀 거짓말일지라도.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